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번 주에 나왔었던 여러 그 보도의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몇 가지를 좀 읊어드렸고요. 동일한 브릿지 또 써먹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피니언 얼라이브 1일 영식이 의뢰하고 오피니언 얼라이브가 대략적으로 모니터링한 이번 주 여론조사의 총합 오피니언 얼라이브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짠! 조원 CNI에서요. 예, 이게 이제 어제 나온 보도입니다. 조원 CNI에서 전국 2,004명 ARS 조사를 해봤습니다. 장차관 경질론, 아까 얘기했던 보건복지부 장차관 쫓아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조사입니다. 예, 복지부 경질론, 장차관을 쫓아내야 된다. 앞에 있는 요약본을 보면 경질론에 공감한다가 64.2%고요. 매우 공감이라는 의견이 과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도 제발 쫓아내라. 조규홍, 쫓아내라. 박민수, 쫓아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질해야 된다는 보는 국민 여론이 6할이 넘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보도에 대해서 사실 문화일보나 디지털 타임스 이쪽이 이제 문화일보에 있는 거거든요. 계열사인데 약간 그 여당 편향 내지는 그 보수 편향의 기사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요즘에 정부가 그 의료 대응을 너무 못한다라는 비판의 논조가 나올 정도니 보시면 이 조원 CNI의 여론조사를 인용하여 제발 쫓아내라. 예.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경질해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듣지 않추. 그렇게 하지 않추. 그죠? 국민 여론이 6할을 넘고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의 공감도마저도 3분의 1을 넘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내부에서도 장차관은 좀 경질하고 가면 좋겠다. 대통령의 사과를 언급하진 않지만 저는 사과주의자예요. 제발 사과해, 윤석열. 윤석열 잘 들어. 그저께부터 이거에 맞들었네. 어제 방송에서 경향TV에서 신인규 변호사가 이거 저기 최경영 버전 얘기를 해줘가지고 윤석열 잘 들어. 윤석열 사과하는 거를 이 인간들이 바라진 않지만 적어도 장차관은 쫓아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그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잖아요. 그죠? 방 빼라고 하는데 안 빼는 거야. 예, 대통령실과 복지부는 이를 일축하고 있다. 제가 오프닝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인간들은 눈치도 없다 그랬죠? 눈치가 없으면 정치를 하지 마 그냥. 정치는 눈치 코치 100단인 사람들이 했을 때 오히려 잘합니다.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늘 관심을 갖고 있거든. 국민들의 민심보다 반보 앞서가는 게 아니라 2보 뒤처지는, 5보 뒤처지는, 심지어 대통령의 의중은 10보 뒤처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앉아 있으니 이런 여론조사가 나와도 안 듣쥬? 개 답답이쥬? 자, 복지부 장차관 경질론을 두고 공감한다가 64.2%, 매우 공감이 그중에 52.4%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이 제발 좀 정리하자 좀 제발. 이러다 우리 죽어간다. 이런 호소죠. 자, 공감하지 않는다는 32%입니다. 예. 대통령의 그 지지층과 아직은 좀 견고한 70대 이상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예. 요런 응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비공감 32%는 어디서 나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국정 지지층에서만 압도적이다. 근데 이따가 갤럽 조사 보겠습니다만 70대 이상에서 여전히 70대 이상은 무너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정이 한 47, 48이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50% 이상이 여전히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심지어 조원 CNI의 조사는 이제 요 대목이 굉장히 관심 깊게 지켜봐야 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조원 CNI와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사한 거 몇 가지 더 볼 건데요. 벌어지고 있다. 어머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벌어지고 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주가 45.1%, 그리고 국민의힘이 34.2%인데 이게 점점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크로스가 일어나죠. 여기 그래프가 잘 나와 있는데 보이시죠? 네. 여기 보면은 요 지점에서부터 점점 벌어진 겁니다. 40.2에서 올라갔다가 민주당이 점점 올라가죠. 요건 이제 내 주식 같진 않고 여러분들 주식 같지 않죠. 요게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가 제 주식 같아요. 네, 39.7에서 쭉 빠져서 34.2고요. 원래 동률이었던 게 이만큼 벌어져 가지고 무려 10% 포인트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이걸 이제 국민의힘이 좀 반성을 하셔야 돼. 이 국면을 계속 이끌고 갈 수 없다라는 걸 본인들 스스로가 좀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죠. 예. 양당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진 것은 지난 1월 말 처음이다. 이 조사에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갤럽에서 국민의힘은 28%로 정권 출범 이래 최저치를 이미 찍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고민이 많겠죠. 당대표도 고민이 많겠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친윤들마저도 고민이 깊습니다. 대통령 때문에 또 더불어서 한동훈 대표 때문에 그 두 인물 때문에 지지도가 뽀개지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 지지도가. 이거는 민주당이 활짝 웃지만 국민의힘은 반성을 해야 될 시점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권 재창출을 얘기하고 지방선거에서 표를 달라고, 재보궐에서 표를 달라고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선거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 선거에는 슬로건이 필요하고 키워드가 필요할 거 아니야.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 야당은 늘 정권 심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은 야당 심판을 거론했으니까. 근데 이제 지방선거나 재보궐에서는 어떤 걸로 싸울 거야? 국민의힘 싸울 게 있어요? 뭐 할 건데? 이재명 방탄 또 들고 나올 거야? 답이 없어, 답이. 재정비를 하거나 뭘 해야 선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대통령 지지도는 20%야. 이 조사에서는 물론 좀 다르지만 스트레이트 뉴스 보고 있습니다. 조원 CNI와 스트레이트 뉴스의 보도. 자, 여기에서는 갤럽과 부정 지지도가 똑같이 나왔어요. 70. 근데 여기에서는 긍정 지지도가 좀 높게 나왔어요. 27.7%. 조원 CNI 쪽이랑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사한 대목에서는 그래도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더 많이 잡혔나 보아요. 예, 그래서 27.7%로 잡혔습니다. 여기는 숫자가 좀 많은 편인데 네. 기사 내용을 보면 어쨌든 여기도 ARS 조사를 2,004명을 대상으로 돌리기 때문에 숫자가 제법 다른 데보다 많고요. 다만 전화 면접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진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ARS 조사만으로도 부정이 70이 나온다는 거. 70. 그리고 27.7%라는 긍정 지지층이 있지만 이것마저도 지금 그래프가 다 비슷하잖아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다 빠지잖아요. 지지도가. 빨간 선이 부정이고 파란 선이 긍정인데요. 주저앉고 올라가고 이게 다 이제 이런 식이에요. 예. 그리고 원래 70대 조사에서는 갤럽보다 먼저 대한민국 여론조사 중에 갤럽보다 먼저 70대가 무너졌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온 곳이 사실 조원 CNI였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근데 이때도 이렇게 많이 좀 더 벌어졌어요. 살짝 더 벌어졌고 좀 더 많이 나왔네요. 부정이. 예. 요건 이제 이런 경향성이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다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위험한 신호죠. 이걸 복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 점점
하락 추세에 있는 거를 반등 모멘텀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중요한데 글쎄요. 저는 제가 어제 오전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이미 예고를 드렸지만 가만히 있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를 쉬기 때문에 갤럽 조사까지 우리가 포함해보면 대통령에겐 2주의 시간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추석 연휴 넘어가서 정치 일선에 복귀했을 때 모든 정당과 모든 정치인들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추석 연휴 민심이 결국 그 다음 첫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갤럽이 했지만 지난주 다음 주 금요일 갤럽 조사는 쉬어요. 그러니까 뭔가 추석 민심을 반영한 조사는 다음 주 월요일 리얼미터부터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를 쉬기 때문에 대통령에겐 시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추석 연휴나 추석 연휴 바로 이후에 반등 모멘텀을 좀 가져가려고 할 텐데 재미있는 건 9월 19일에 오전에 토마토 보도가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뭡니까? 19일에 대통령이 체코를 나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악재와 호재가 다 있는 거죠. 호재라는 건 무엇이냐? 대통령이 안 보이잖아요? 일단 해외를 나가잖아? 그럼 지지도는 올라갔어. 그건 사실이야. 어쩔 수 없어. 대통령이 안 보이면 외교를 하러 간다고 또 우리 지지층 어르신들이 결집해 주시네? 체코 얘기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원전 동맹 맺으러 간대요. 네. 그러면 아마 지지층이 결집되는 효과를 상당 부분 누릴 겁니다. 추석 민심도 반영이 되겠지만 그렇겠지만 근데 일단 안 보이잖아. 그럼 또 올라가. 그래서 20에서 21 될까? 모르겠어요.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다. 근데 이제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갤럽에서 이만큼 많이 빠졌다는 거는 그리 많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보합세를 보이거나 빠지더라도 많이 안 빠지고 올라가더라도 많이 올라가지 않는 뭐 그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열흘 뒤에 리얼미터부터 시작되는 여러 여론조사들이 그리 생각보다 충격적으로 나오진 않을 것이다. 다만 변수가 있어요. 변수는 아까 악재로 작용할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해당되는 뉴스토마토의 보도가 얼마나 충격적일 것이냐. 요거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긴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제가 보수층에게도 그리 유리하진 않거든요. 보수층도 김건희가 죄송한데 졸라 나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셨던데 조경태 의원이 어디 뉴스 하이킥에서 인터뷰였나? 그래서 그 앵커가 질문을 하거든요. 마포대교 순찰하고 순시한 거는 어떻게 봤냐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한테 질문했는데 그 솔직히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 있는 부산이 지역구인 조경태 의원도 김건희가 거길 왜 갔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다 여당 쪽 분위기가 왜 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할 정도면 김건희 여사가 소위 나대는 거를 별로 보수층에 계신 분들이 안 좋아합니다. 근데 텔레그램 보도가 공천 개입 의혹 보도가 이준석 의원의 마치 예상처럼 완결성이 없거나 근거가 부족한 보도가 나오면 이건 여론조사가 요동치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매우 충격적이거나 진짜 근거가 확실하면 보수층이 또 빠질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이런 보도의 영향이 같이 결부돼서 19%, 21% 요 안에서 박스 안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 정도의 예상은 가능한 것 같네요. 자, 다음 보도 보면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가 나옵니다. 많이 벌어지네. 많이 벌어지네요. 보시면 이 뭐야? 22.5% 차이야? 많이 벌어지네요. 상당히 많이 벌어져서 조국, 오세훈, 이준석, 원희룡, 홍준표, 김동연, 안철수 순서로 쭉 보이는데 이재명이 단연 원탑으로 나온 조사들이 뭐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꼭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리
호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체자가 없다. 대권 주자의 감이 없다. 소위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대통령직에 어울리는 사람이 없다. 프레지던시를 생각할 텐데 이제 그거를 감안해 보자면 이재명만한 인물은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아. 뭐 이게 이제 대장동 뭐 이제 여러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의혹이나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다 제껴 두더라도 누가 적합합니까를 물어보면 44.5%가 무려 이재명을 택하는 정도면 아유 뭐 저는 단연 이 조사에서는 압도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근데 한동훈이 22%라는 거는 좀 많이 실망스러운 결과일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예? 제가요? 제가 언제 대선에 나간다고 얘기를 했나요? 이러시려나? 뭐 어쨌든 요 조사는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현재 받고 있다. 이게 뭐 전체 민주당 지지층만 응답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이준석이 들어가 있네요. 4.4, 오세훈 4.7. 그래도 오세훈과 이준석은 웃을만하다. 근데 이제 홍준표 우리 대구시장께서는 우리 홍감탱이 양반은 원희룡보다도 안 나오네 이제 홍감탱이는 대선에서 많이 멀어진 것 같아요. 예, 많이 멀어진 것 같아. 그런데 저도 있습니다. 1.3% 그 의료 대란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2025년 증원 멈춰야 합니다. 1.3% 나오셨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철수는 철수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조원 CNI 여론조사가 종류가 꽤 많습니다. 예, 요것도 재밌는 그 보도인데요. 보시면 자 계엄령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계엄 준비 의혹 공감도. 야, 이게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서 51.2%가 현재 이 정도의 그 수치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꽤 높은 거지. 매우 공감이 34, 공감이 16.7. 근데 60대까지는 거의 다 폭넓게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70대를 제외하고는 60대까지는 아 윤석열은 그러고도 남을 놈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34.6, 16.7 정도가 이제 공감이 50%를 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괴담과 선동이라는 국민의힘의 지적과는 다르게 국민들은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늘 정치라는 것은 인식의 게임이다 이런 표현을 늘 하듯이 계엄령 의혹설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없고 우리 국가 공직자들이나 특히 집권 여당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주장하는 게 오히려 더 그럴듯하다. 근거가 없는 건 또 아닌 것 같다. 이런 인식을 국민들이 받게 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인식에 야당이 마치 선동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뇌가 없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지 말고요. 국민들은 매우 현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에 대해서 그럴 법하다라는 근거를 제시한 민주당 인사들의 그 말에 귀가 쏠린 것이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자기가 그 권좌를 오랜 기간 지키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과 위기의식이 있을지 모를 윤석열 같은 인간을 어떻게 믿냐. 계엄이라도 때리겠지. 이제 이런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반성할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이 반성할 문제도 아니야. 자, 윤석열 잘 들어. 국민의힘 잘 들어. 니네가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것도 뭐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 대권 후보 적합토에서 보여지는 내용이 약간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질문을 뭐라고 했는지 좀 보고 싶은데 만약 정치인을 연휴에 초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초대하는 거야. 초대. 우리 집에 초대해서 같이 명절 음식 먹는 정치인이에요. 분류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요거는 이제 적합도 그러니까 선호도 조사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선호도. 적합도 대통령직의 적합도가 아니고 요건 선호도 조사입니다. 그냥 누가 좋아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추석 연휴에 초대하고 싶은 정치인을 물어봤습니다. 초대하고 싶은 대통령 후보 이런 거 아니에요. 정치인입니다. 예.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이재명. 예. 친하는 국민 여러분. 예. 그 전도 맛있고요. 예. 예. 산적도 맛있고요. 예. 예의가 없어. 뭐 이러실라. 이재명은 못하겠다. 예? 제가 초대를 받았다고요? 제가 어떤 집에 어느 주소에 초대를 받았습니까? 예? 저는 고깃국을 안 먹는데요. 예? 제가 음복을 안 하기 때문에 저를 초대해 주셔도 가진 않을 건데요. 예? 예, 요렇게 이제 수치가 1등, 2등이 나오네요. 이재명 대표가 29.3%, 한동훈 후보가 19.5%. 고마, 치어라 마. 추석 밥상, 명절 제사, 치어라 마. 우리 조국 대표님이 3등 나오고요. 이거 왜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 여기 꼭 무슨 이게 조국인 것처럼 돼 있지만 어쨌든 이게 이름이 밀렸네요. 네. 네 번째가 응? 아니 그 명절에는 응? 아니 이게 계란말이하고 우리 전을 갖다가 응? 이 막걸리랑 또 먹어줘야 됩니다. 응? 아니 그 명절에 좀 성묘를 가보시라고. 아니 그 성묘를 갔다가 예? 이 현장에 가봐야 됩니다. 응? 아니 성묘를 안 가면서 이거 가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음복을 갖다가 어떤 술을 먹고 어떤 전을 갖다가 준비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 우리 조상님들한테 어떤 술을 갖다가 그냥 주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 그런 게 눈에 보이네요. 뭐 그런 상상들을 국민들이 하지 않으셨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없습니다. 왜 저는 안 끼워줍니까? 이 여론조사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안철수 후보는 답답해하실 것 같고, 예, 예, 나가시는 분도 계시네요. 예, 불편해서 나갑니다. 아기바람님 나중에 다시 오세요. 성대모사는 가끔 하는 거니까 예쁘게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뭐 댓글을 이렇게까지 써주시는 거니까 진짜 듣기 싫었나 봐요. 네. 예, 이렇게 요런 조사가 있었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조사는 요거는 좀 의미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MBC 조사거든요. 대통령 지지도 조사입니다. 대통령 지지도 조사는 취임 후 최저 26. 예. 여기는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MBC가 조사를 했는데요. 부정평가는 68%가 일단 나왔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는 26%가 나왔습니다. 추세는 비슷한 것 같고 수치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국민의힘 지지도도 뭐 어쨌든 33%이고요. 여기 이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좀 더 나왔습니다. 3%가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 대목에서 조금 중요하게 보는 거는 요 대목이거든요. 요게 보이실라나? 보시면 요 대목은 좀 주의 깊게 볼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앞으로 윤 대통령이 남은 기간 동안 국정 운영을 잘 할 것처럼 보는지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을 잘 할 것으로 보는지, 그러니까 기대가 있냐 없냐인 거잖아요. 대통령의 신뢰도와 연결되고 기대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긍정적 전망이 31%예요. 부정적 전망은 63입니다. 이게 사실 대통령 지지도랑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토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네가 뭘 해도 안 봐, 꺼져, 재수 없어. 이거인 거고요. 네. 부정적 전망이 64. 그러니까 즉 대통령이 뭘 해도 대통령이 나는 뭘 해도 안 믿어, 꺼져. 그러니까 제가 늘 표현하지만 텔레비전에 얼굴 나오면 리모컨 집어 던지거나 TV 꺼버리는 확률과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70%는 그냥 꺼지라 이거예요. 필요 없어. 네가 뭘 해도 싫어. 꺼져. 재수 없으니까. 나가. 내려와. 이건데 기대와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제 신뢰도 조사가 왜 중요한지 제가 이번 주에 시사인의 그 신뢰도 조사 언급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요.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되찾는 데는 억겁의 세월이 걸립니다. 첫인상으로 그저 사탕발림으로 이 사람을 꼬시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나를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는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아요.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당신 날 믿어야 돼. 내가 공정과 상식을 갖다가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속였을진 모르지만 그걸 한 번에 무너지게 만들고 그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시킨다? 이거는요. 억겁의 세월이 걸립니다. 1억을 줘도 해결이 안 돼. 예, 안 돼, 안 돼. 네가 뭘 해도 싫으니까 넌 꺼져. 이게 지금 64%예요.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는 그렇습니다. 긍정적 전망이요. 그래도 잘할 것이다.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31% 정도 되는데 하지만 여기에서의 신뢰, 기대, 희망 대통령이 어떻게 해줄 것이다라는 그 복원의 의지 기대의 의지는 없다. 꺼져가 64%가 되겠습니다. 부정평가 68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도 우리 그 한국 분들이 좀 뭐랄까 좋은 분들이 많아서 여기 보면 부정평가는 68%인데 부정적 전망은 64야. 그러니까 4% 정도는 아유 그래도 대통령이 설마 나라 망하게 하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착한 분들이 좀 많다. 그 한 자릿수 4% 정도는 조금 기대도 좀 해보고 그래도 설마 나라가 대통령이 설마 의대 증원 문제를 설마 응급의료 붕괴 상황을 설마 한독수 총리처럼 설마 현실 인식이 설마 현장까지 가봤는데 설마 그렇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부정평가를 하더라도 기대가 좀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대목은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 참.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한국 리서치 조사 관련해서는 바로 요건데요. 김건희 특검법. 이거는 과거에도 했던 조사죠.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62%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30%. 대통령을 지지하냐 하지 않느냐라는 층과 거의 똑같아요. 거의 유사합니다. 6대 3이에요. 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 응답이 60%를 넘었다는 거. 찬성한다 62, 반대한다 30. 여기에서도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 응답이 더 높았다. 특히 40, 50에서 77, 75. 대법원장 특검의 경우에도 사망 원인 규명, 부실 사고 조사 등을 위해서라도 어쨌든 개문발차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높았다는 거죠. 야당 추천 말고도 제3자 추천으로 빨리 특검을 해라. 특검에 대한 속도, 특검에 대한 어떤 의견 이것은 국민들의 60 이상은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냥 동의해.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고 이거는 늘 특검 국면 때마다 여론조사를 하면 늘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또 거부를 하겠죠? 예.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가장 충격적으로 받으셨던 바로 그 조사. 한국갤럽 조사. 만나보시면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는 아주 노골적이었죠.
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갤럽은요.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고 지금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갤럽의 경우에는 이게 이 조사가 보수적이다라기보다는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많이 내려가지도 않는 조사의 특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막 튀지 않아요.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튄다고 하거든요. ARS로 조사하거나 그 조사층이 표집에 따라서 보수 성향이냐 진보 성향이냐 중도냐 아니면 모른다 이런 응답한 사람들의 분포도에 따라서 조사가 막 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지난주보다 6%가 튀고 막 갑자기 지난주보다 7%가 튀고 이러면 뭔가 조사 신뢰도에 약간의 그 의심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갤럽은 언론계에서 또 정치권에서 왜 이거를 많이 참고를 하냐면 일단 전화 면접 조사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조사가 그리 많이 올라가거나 튀지 않아요. 최대로 빠지거나 최대로 올라가거나 내려가 봐야 4, 5%고요. 그 이상 그 이하로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갤럽 조사를 많이 신뢰하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20이 나왔다는 건 저는 이 정권의 위기이고 그들이 자초한 결과라고 봅니다. 70대 20이 나왔다는 건 성적표예요. 성적표. 갤럽이 보수 과표집이다라고 비판하신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이 조사를 보면 여기에 보수들의 표집도 함께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요 대목이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봐야 될 조사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념, 내 정치 이념에 대해서 나온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닌가? 요건데. 아, 여기 있다. 여기 보면 보수가 290, 진보가 272. 그러니까 한 22명 정도가 더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수가 더 많은 조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나왔다라는 게 일단 갤럽 조사에서는 뭐랄까 제가 판단하기엔 10%대로 이미 주저앉았다고 보는 게 맞죠. 진보가 좀 더 많이 잡히거나 나는 모른다 뭐 이런 층이 좀 줄어들고 진보가 더 많이 잡혔다면 지금은 10%대였을 거예요. 추석 전에 대통령은 10% 지지율에 버금가는 이 지지도를 가지고 추석 인사를 하는 꼬라지가 된 겁니다. 보수 290이죠. 여기 22명이 더 잡힌 거죠.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기 전 지역 통합은 말할 것도 없고 부울경이 68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부울경이 68, 대구 경북도요 이제 60에 근접해요. 이건 지역 통합입니다. 지역 통합이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70대 이상이 48, 지난주보단 41%포인트 올라간 거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70대 이상에서 긍정층이 지난주에 비해서 8%가 빠졌습니다. 그건 뭐겠어요? 결국 의료 대란에 대한 대응을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더 팽배해진 거고 지지층이 이완된 상태에서 이탈해버린 거죠. 이완된 상태에서 이탈돼 버렸다. 그래서 지난주 갤럽 조사와 동일하게 이미 대통령은 부정 지지도에서 지역 통합과 세대 통합을 이룬 집권 3년 차에 우리 헌정사에 유일무이한 기록을 남긴 졸라 인기 없는 대통령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재밌는 거는 아 진짜 여기 보세요. 무당층 보이시죠? 이것도 재밌어요. 주요 지지 정당별 조사에서 무당층 그러니까 무당층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중도층하고는 조금 약간 결이 다르다고 좀 보는데 무당층 나는 무당층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는 야 8%야 8%.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극혐 윤석열 김건희 극혐인 사람들이야. 70% 정도로 부정하고 긍정이 8%라는 거는 이 무당층에게는 윤석열 김건희 극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쪽에 보면은 성향별로 가도 여기 중도가 있잖아요. 중도 가면 긍정이 16%, 부정은 또 74. 아까 무당보다 4%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대목들이 지금 끌어올 수 있는 지지층이라는 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X.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지도를 고수하는 방법은 끌어오는 방법은 거의 없고 중요한 건 지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지키는 방법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이르기까지 실패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실패했다. 의료 대란 문제를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조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 판국에 대통령께서 한복 입고 인사하신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는 이럴 줄도 모르고 마포 순찰도 다녀오시고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방조 혐의가 있다고 손모 씨가 인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의 가담 정도가 더 심한 누구야?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는 그냥 묵묵부답 나는 갈 길 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보시라. 저는 더 하시라. 열심히 하시라. 국민들로부터 따돌림을 외면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갤럽 조사에서 드러날 수 있는 대통령 지지도는 20까지 빠졌고 역대 대통령들로 보더라도 이건 좀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될 텐데 자, 다 보이실라나요? 예, 이거 가려야 되겠다, 그죠? 이거 뺄게 잠깐. 보시면 와우. 자, 보십시오. 윤석열 어디 있어? 윤석열이 요거야. 요 색깔이야, 요 색깔. 요 색깔인데 요 색깔로 좀 보세요. 지금 이제 3년 차까지 왔죠? 근데 요렇게 빠르게 주저앉은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주 유일해. 요 시점으로 보세요. 요 시기. 같은 시기로 봐도 역대 대통령 최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최저이기도 하지만 어제 무슨 모닝 컨설트인가 그걸로 보면 세계 최저라면서요. 세계 지도자 최저라며. 세계 대통령 최저라는 건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세계 대통령 최저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에 동시기에 최저. 야, 3년차 중에 그 바로 위에 가면 요게 노태우선이거든요. 요 회색이. 여기에 노태우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냐? 노무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박근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위에 김영삼이 있고 문재인이 있고요. 김대중이 있고 동시기 때 김대중, 문재인, 김영삼, 이명박, 노무현보다도 못해. 예, 심지어. 그런데 지금 집권 3년 차의 2024년에 이런 지지도를 보고 있다는 게 전 진짜 부끄럽고 참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다가 양심이 있으면. 근데 죄송한데 양심이 일단 없고요. 양심이 일단 없고요. 거리낌이 없고요. 염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음 주 19일에 체코로 날아가시고 뭐 국민들 이 개 돼지들이 이러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나의 갈 길을 간다 이거예요. 이거다. 대통령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좀 만나보셨습니다만 대부분 부정 지지층을 앞으로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한 숙제가 긍정 지지층을 어떻게 지키는 건지에 대한 숙제가 지금 시점에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방송 오프닝 하고 나서 언급했던 무슨 수를 써더라도 반등 모멘텀을 가져오려고 할 건데 너무 큰 무리수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혹시나 그런 일은 벌이지 않겠지만 최근에 북한이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란 듯이 또 공개를 했어요. 그거 보고 나서 북한이 만약에 핵실험을 이번에 7차인가 8차를 때려주면 핵실험을 딱 때려주면
보수 지지층은 놀라울 정도로 또 집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지. 그런 일도 있을 법하고요. 예. 근데 자체적으로는 자신들이 무언가를 스스로 자생적으로 만들어내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사실상 아예 없다고 봐요. 아예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일은 저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지층을 지키거나 결집하는 수준의 전략을 택하겠지, 더 여기에서 중도층을 끌어오거나 혹은 뭐 저 멀리 있는 민주진보 진영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 지지도를 끌어온다? 완벽하게 불가능한 얘기죠. 예. 제가 환생할 가능성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 대목을 꼭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여론조사 오피니언 얼라이브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제가 한 1시간 40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영식 씨가 환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제가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보다 제가 환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부활해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앞으로의 국면을 좀 지켜보시죠. 어디로 더 나아갈지는 사실 좀 감이 안 옵니다.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주변에 있는 가족분들도 이번에 추석 때 만나실 거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 공동 정권이 어떤 불법과 탈법을 비호하는 상황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권력 감시기구라고 부르는 검찰과 감사원, 이런 기능 자체가 본질적으로 무너져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혜병 사망 사건이라든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이런 부분도 대통령실과 또 경찰, 국방부, 해병대, 또 다른 이제 우리 국방의 한 축도 완전히 기강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권력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군대, 각 기관들이 다 무너지고 권익위, 인권위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국가기관의 해당 설립 목적이나 이런 취지, 본질들이 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라진 상황에서 국가가 운영되고 있어서 국가의 기능 자체가 마비되고 파괴된 시점에 와 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요,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위기다. 진짜 국가 대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권에 있는 국가를 통치하는 최고 통치자뿐만 아니라, 최고의 위치에 있는 통치자뿐만 아니라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조차 인식이 빠그러져 있잖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 범주를 벗어나는 사고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는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프닝 때 말씀드린 대로 제 마음이 매우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족들을 만나시더라도 정말 이 위기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강조해 주시면서 대통령 지지도가 20%인 것은 대통령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이건 대한민국의 위기이자 우리 국민의 위기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 대란과 응급 의료 붕괴를 직면하고 피해자는 국민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어르신들, 일가 친척들을 속여 먹을진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검찰과 언론이 달려들어서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고 주가 조작에 면죄부를 주고 어떤 방식으로 또 빠져나갈진 저는 감히 예상은 되지 않습니다만 국민 소수를 아주 잠깐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도 않고요. 영원히 이 한두 사람의 죄가 묻힌다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개, 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개, 돼지가 되지 않는 방법을 누군가에게 또 알려준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방송에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우리나라 국가기관과 권력기관들을 일단 믿으면 안 된다. 윤석열 정부하에 있는 검찰, 경찰, 권익위, 국가인권위 각 정부 부처의 말과
이런 거 신뢰할 수 없고 그들의 말을 받아 쓰는 언론들의 말도 유심히 살펴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뉴미디어에 기대서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정권을 모니터링해주는 그런 스피커들의 역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 되지가 않는 방법. 그런 거에 속지 않고 내 스스로가 또 하나의 언론이 되는 길이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사태의 본질을 꼭 직시하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께 그런 말씀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이 언론이고 국민 하나하나가 이제는 경찰이고 검찰이고 감사원이고 권익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인 겁니다. 다 무너졌어요. 기강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미. 골조 자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부패한 어떤 권력자는 자리는 지킬 수 있으나 국민들의 신뢰를 먹고 사는 행정가 정치가로서 오랜 기간 버틸 수는 있지만 국정 운영의 동력은 이미 다 상실했습니다. 국민들이 차에 기름을 넣어주지 않는 순간 차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아무리 시동을 걸어봐야 운전석에 앉아만 있을 뿐 운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고 시각이에요. 무너졌습니다.